여러분, 잠시 학창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주기율표를 외우고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의 발전소라는 사실을 배우며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돈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19년 미국 성인들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100만 원을 연이율 5%로 5년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놀랍게도 정답을 맞힌 사람은 3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10대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처럼 주택대출금과 자동차 할부금을 갚고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연금 계좌에 돈을 붓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돈을 벌어왔지만 돈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배워본 적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해 이들이 짊어진 개인 부채는 무려 1경 4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도 초과된 신용카드, 원금보다 빚이 더 많은 주택, 10년의 생활비도 감당하지 못할 은퇴자금. 이 모든 것이 과연 개인의 무지나 나태함 때문일까요? 혹시 우리가 평생 일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 안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교육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이 정확히 의도한 대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신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세금을 냈고 대출금을 갚았고 사회가 하라는 모든 것을 따랐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애썼고 아껴서 저축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월급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은퇴 계좌는 약속했던 것처럼 불어나지 않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은 이제 투자가 아닌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금융 전문가, 은행, 그리고 모든 언론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더 일찍 시작했어야죠. 더 많이 저축했어야죠. 투자를 다르게 했어야죠.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에게 이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부터 당신이 승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당신이 평생 일하고 소비하고 돈을 빌리며 이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학교에서 돈의 작동 원리를 배우지 못한 진짜 이유는 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월급에 의존하는 월급 노예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30년짜리 빚을 짊어지지 않으며 40년간 일하고도 빈손으로 은퇴하지 않습니다. 금융 문맹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동력과 빚을 기반으로 세워진 경제 시스템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음에도 여전히 힘든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졌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대 경제가 자연스럽게 진화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기 초 프로이센은 세계 최초로 의무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 목적은 시민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순종적인 노동자와 군인을 양성하는 것이었죠. 모델은 간단했습니다. 지시를 따를 만큼만 가르치되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할 만큼은 가르치지 않는 것. 이 모델은 19세기 후반 미국으로 건너갔고 산업 자본가들은 이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특히 석유왕 존 록펠러는 미국 교육의 표준화를 지원하며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독립적인 사상가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노동자를 길러내는 것. 공장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학교는 읽기와 산수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금융 지식은 절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이해하는 노동자들은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 부를 창출하는 대신 스스로의 부를 쌓아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은 아주 신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생산적으로 만들 만큼만 가르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할 만큼은 절대 가르치지 않는 것. 당신이 학교를 졸업할 때쯤 당신은 40년간의 노동을 위한 훈련은 받았지만 불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 하루도 훈련받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그 계획이 만들어낸 결과 바로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70년대 미국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고 소비자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전국의 학교에서 금융교육 수업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예산 삭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가 혁명적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빚을 진 대중은 통제하기 쉽다는 사실 말입니다. 1975년만 해도 보통의 가정에는 신용카드 빚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인들은 신용카드로만 거의 1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월급의 상당 부분을 이미 몇 년 전에 구매한 물건들의 할부금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최소 결제 금액은 당신을 파산 직전에서 겨우 버티게는 해주지만 결코 자유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은 이를 사랑합니다. 은행들은 바로 그 이자만으로 매년 수십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당신의 월급에서 매달, 매년 당신의 남은 평생 동안 조용히 빼내가는 돈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의 꿈, 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서 더든 더욱 교묘해집니다. 당신은 집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들었습니다. 자산을 소유하고 부를 쌓는 지름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설명해주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당신은 대출 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원래 집값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돈을 이자로 지불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현상은 이 덫의 가장 비극적인 단면을 보여줍니다. 은퇴 준비는 또 어떻습니까? 당신은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연금을 붓고 개인 퇴직 계좌에 투자하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정확히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사팀에서 추천해준 펀드 혹은 최근 수익률이 좋았던 상품을 골랐을 뿐입니다. 당신은 그 안에 숨겨진 수수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년 당신의 수익률을 1~2%씩 조용히 갉아먹는 운용보수. 수십 년이 지나면 이 작은 수수료는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의 손실로 불어납니다. 당신의 것이었어야 할 돈이 조용히 펀드 매니저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당신 삶의 모든 주요 재정적 결정은 당신의 부를 위로 이전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으로, 신용카드는 대부업체로, 퇴직연금은 자산운용사로, 당신의 세금은 기업 보조금과 구제금융으로 부를 이전시킵니다. 당신은 주 40시간, 50시간을 일합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지쳐있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과연 은퇴라는 것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을 쌓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월급에 의존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불을 창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두에게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은행들은 무모한 투자를 했고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다가 세계 경제를 거의 붕괴시킬 뻔했습니다. 그 대가는 누가 치렀습니까?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의 집값은 폭락했고 퇴직 계좌는 반토막이 났으며 일자리를 잃거나 월급이 깎였습니다. 한편 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은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수조 원의 돈이 재앙을 일으킨 바로 그 기관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은행들은 위기 이전보다 더 거대해졌습니다. CEO들은 보너스 잔치를 벌였고 주주들은 손실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집과 일자리를 잃었고 저축은 증발했으며 은퇴는 10년 이상 미뤄졌습니다.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금융 시스템의 책임은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정리해고와 고통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 이것이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복되어 온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각국 중앙은행은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의 대부분을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닙니다. 상위 10%의 부유층이 거의 모든 주식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냈을 때 그것은 자산 가격을 부풀려 부자들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의 월급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예금 금리는 0%에 가까웠으며 생활비는 치솟았습니다. 집세, 식비, 유류비,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정책은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했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인플레이션이라는 탈출 불가능한 덫에 가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 학교에서 수년 동안 평생 쓰지도 않을 사실들을 암기하면서 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금융 지식은 이 시스템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20대부터 투자를 시작하여 부유하게 은퇴합니다. 빚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빚에 허덕이는 대신 빚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피합니다. 자산의 개념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월급에 의존하는 대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저축한 돈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대신 실물 자산으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금융적으로 무지하기를 바랍니다. 금융적 무지는 의존을 낳고 의존은 통제를 낳기 때문입니다. 빚더미에 앉아 있다면 싫어하는 직장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라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월급 외에 부를 쌓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은퇴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당신이 순응하고 생산적이며 덫에 갇혀 있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에게 돈이 정말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됩니다.
로마 제국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시민들에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군주들은 강제로 대출을 받고 그것을 의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들은 당신을 빚더미에 앉히고 그것을 기회라고 부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사기의 본질은 같습니다. 부를 위로 이전시키고 대중을 의존하게 만들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당신이 돈에 대해 배우지 못한 이유는 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의 노예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당신이 그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 한 명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때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를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